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1.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라.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의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0대 시절 나의 코치는 성공하고 싶어 매일 조바심을 내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떠안아야 하네. 나는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요? 코치가 답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미처 내가 생각지 못한 답이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경제적 자유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코치가 이렇게 덧붙였다.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지. 그렇다. 아직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을 두루 갖춰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돈을 벌자. 그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벌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빨리 출발선에 설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펼쳐질 레이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면 그가 결승선에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공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부자들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의 목록이 무엇일지 떠올려 보아야 한다. 돈도 없는데 무슨 허세람 하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시선 따위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당신은 아직 돈만 없는 부자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을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은 오직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2. 평균은 함정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더 바라면 욕심이죠.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은 진정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은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인 듯하다. 적당한 만족, 적당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다, 잘못일 리 없다. 다만 위험할 뿐이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평균적인 삶은 환상에 가깝다. 평균은 도전이 아니라 합의의 먹이를 준다. 도전하는 삶이 아닌 거래하는 삶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보다 못한 결과와 타협하게 될 것이다. 평균적인 삶은 계속해서 합의할 대상,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 평균적인 사람의 목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다. 타인보다 나은 삶이다. 평균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조금씩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려도 가난한 자와 부자의 중간쯤에만 위치하면 만족하겠다는 자포자기다. 가난한 상태는 싫지만 부자가 되면 책임질 많은 문제들도 떠안기 싫다는 비겁한 입장 표명이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문제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쉽게 돈을 번 사람은 오랫동안 부자로 살지 못한다. 부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을 번 사람이다. 평균적인 삶은 흑자 도산과 같다. 이곳저곳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의 길을 걷는다. 우하향하는 삶의 종착지는 제로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다닐수록 더 큰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영원히 따라다닌다.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하면 그 해결에도 힘이 붙어 점점 쉬워진다. 장담한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씩 돌파할 때마다 스핑크스가 성공의 열쇠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다. 부자의 삶의 반대말은 빈자의 삶이 아니다. 도망자의 삶이다. 3.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라.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내게 이런 말을 들려준 적 있다. 성공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성공이라는 케이크를 굽기 위해서는 좋은 레시피가 필요하다. 여기서 좋은 레시피란 훌륭한 책과 코치,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다양한 전략과 지혜, 철학이다. 하지만 레시피만으로는 맛있는 케이크가 되지 않는다. 레시피 외에 각종 다양한 장식이나 첨가물이 필요하다. 바로 이 첨가물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갈등의 극복 스토리가 없는 성공은 빈약하다. 지루하고 뻔하다. 더 많은 문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성공은 활력에 넘친다. 나의 코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중세 연금술사들처럼 우리는 쓰레기로 황금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네.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든다고? 그렇다. 성공하려면 진짜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거들떠보지 않는 것, 피하고 싶은 것, 내가 버리고 싶은 것,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것들을 황금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잘하는 것을 잘한다. 반면에 싫어하는 것은 좀처럼 잘하지 못한다. 물론 성공하려면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강점을 더욱 극대화시켜야 한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싫어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에 방해받는 상황에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일을 잘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화를 못 참는다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화를 못 참는 한 가지 흠이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한 가지 흠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는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설령 오르더라도 그 한 가지 흠에 발목을 잡힌 채 곧 내려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약점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다. 하지만 약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약점을 해결해야만 강점이 더욱 빛나는 법이다. 무결점의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점을 쓰레기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다.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채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놓아두지 말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하는 방법을 배운다.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지 못한 것이 있으면 늘 불안하고 부족한, 성에 차지 않는 결실을 얻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 그것을 훌륭한 요리로 승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라.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4.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고. 이는 시련을 겪고 난 사람들이 내게 한결같이 전해준 말이다. 나도 살아오면서 직접 이를 생생하게 경험해왔다. 당신 또한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을지 모른다. 나는 멘탈 코치로, 머니 코치로 일하면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늘 안타깝게도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치료를 원한다. 그들은 실패, 상처 등에 바를 수 있는 연고 같은 조언이나 달달한 위로를 원했다. 직언이나 쓴소리는 그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아니라 코칭을 원했다. 그들은 직면한 상처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해결해야 할, 돌파해야 할 문제임을 일깨워주는 내 피드백에 뜨겁게 반응했다. 코칭을 받아들일 때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 가능해진다. 치료제만을 갈구하는 사람은 언제든 공포에 쉽게 내몰린다. 코치가 없다고 해서 좋은 피드백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니다.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슬럼프에 빠진 느낌이 들 때는 주변에 당신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냉정하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하면 충분하다. 물론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코칭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다. 내가 아는 한 20대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그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세계적인 석학, 슈퍼리치, 금융 전문가들이 얻기에 답신을 얻을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송신한 이메일 20통 중 17통에서 답신을 받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황금 같은 조언을 얻었다. 나아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다시 당신에게 코칭한다. 모든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고통이 없으면 금광은 발견될 길이 없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금광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고통 뒤에 숨지만 금광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늘 고통의 전위에 서 있지만 고통의 뒤에 자신이 원하는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어김없이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그래서 그것들은 진짜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 뿐임을 명심하라.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성경에는 다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와 말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했다. 아무 문제 없다. 베드로가 약간 당황한 얼굴로 다시 말했다. 주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내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다시 답했다. 아무 문제 없다. 예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기에 예수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랐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입에 동전을 가득 물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 동전들을 모아 세금을 낼 수 있었다. 그렇다. 동전들을 입에 문 물고기들을 낚은 것은 기적이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예수의 비범한 능력에서 연원된 것이 아니다. 기적은 문제없다는 예수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을지는 절대 알 수 없다. 하지만 문제없어 라고 외치는 것, 어떤 것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얼마든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기적은 마법이 아니다. 상식에 모순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뿐이다.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깨면 된다. 기존의 선입견을 깨면 된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깨면 된다.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1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누군가에게 당신 이 연봉이 기적이다. 지금 당신이 3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당신 연봉의 숫자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일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떠오른다. 최소한 발생한 문제에서 더 큰 성장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단서와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예수가 성자로 추앙받는 이유는 마법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을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성자가 되었고, 그의 말씀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 되었다. 기적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간명하다. 모든 장애물들을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도처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거실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다. 치명적인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책장을 덮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은 왜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한 연금술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6. 래퍼 50센트 이야기. 세계적인 래퍼 50센트는 뒷골목 깡패였다. 마약을 팔며 어두운 거리를 어슬렁거리던 그는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그는 가수가 되겠노라 결심했다. 천부적인 래퍼였던 그는 데뷔하자마자 수많은 팬들을 확보했고, 유명 음반사들이 계약서를 들고 그의 집 앞에 장사진을 쳤다. 그는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앨범 준비 작업을 했다. 하지만 앨범 발매를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살인청 부업자가 그의 몸에 총알 9발을 쏘았다. 그중 한 발이 그의 턱을 관통했다. 탄환의 뾰족한 부분이 그의 혀에 박히는 바람에 겨우 죽음을 면했다. 콜롬비아사는 앨범 발매 작업을 중단하고는 50센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다른 대형 음반사들도 그와의 계약을 원치 않았다. 계약 파기는 파산을 불러왔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계속해서 살인청 부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쫓기는 내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사람들은 50센트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조롱과 비웃음이 그의 귓전을 울렸다. 명색이 래퍼인데 폼 안 나게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나 꽂고 있다고? 어이, 그냥 킬러의 총에 장렬히 전사하는 게 더 멋지겠는걸.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50센트는 래퍼인 동시에 연금술사이기도 했다. 멘탈 연금술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두운 뒷골목으로 돌아갈 것인가? 대답은 단연코 아니 였다. 그는 다시 물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놓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50센트는 몇 달 동안 친구의 집에 칩거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리고는 다시 음악을 시작했다. 총알의 미세한 파편들이 혓바닥 곳곳에 아직 남아있었기에 새로 랩을 시작한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탁한 소리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입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그는 예전보다 느린 속도로 랩을 해야만 했다. 기존의 발성을 버리는 대신 쉿소리가 나는 음색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결심을 했다. 속도는 느리지만 우울한 회색빛 도시의 밤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거칠고 혹독하고 긴박감 넘치는 랩을 피나게 연습했다. 여전히 살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랩을 가지고 직접 거리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거친 악기 사운드는 길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매력적인 랩들이 빠른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분노와 희한, 반항 정신이 생생하게 망라된 노랫말들은 급기야 살인청 부업자를 고용했던 밤거리 뒷골목 세계에서도 호응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랩을 누구든 복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그의 음악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랩은 당대 최고의 래퍼 에미넴의 귀에까지 도착했다. 에미넴은 즉시 그를 찾아가 계약을 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50센트의 재산은 5억 달러를 돌파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다시 정상에 올랐다. 더 이상 살해 위협을 받으며 쫓기지 않아도 됐다. 비참했던 모든 상황을 황금으로 만들어냈다. 50센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그 걸음이 너무 작다는 증거다. 그렇다. 모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이다. 나쁜 것은 좋은 것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던 뒷골목 깡패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성공자로 변신한 인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단 말인가?